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보다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환경보다 내적 선택이 삶의 방향을 만든다는 통찰입니다. 태도라는 이름의 힘. 두 사람, 같은 상황, 다른 인생. 1997년 IMF 외환위기.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날, 두 명의 40대 남자가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현수와 박진우. 같은 부서, 같은 직급, 같은 나이. 둘 다 대학을 나왔고, 둘 다 가족이 있었고, 둘 다 집에 대출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상황. 하지만 25년 후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현수는 작은 IT 회사의 성공한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차 이직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을까요? 능력? 아닙니다. 둘 다 우수한 직원이었습니다. 운? 아닙니다. 둘 다 같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환경? 아닙니다. 둘 다 IMF라는 동일한 재난을 겪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태도였습니다. 상황을 대하는 태도.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 1997년 12월 15일, 김현수는 해고 통지서를 받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대출은? 아이들 학비는?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회사의 결정? 바꿀 수 없습니다. IMF? 바꿀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는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자. 이것을 재앙이 아니라 기회로 보자. 이것을 좌절이 아니라 도전으로 보자. 같은 날, 같은 시간. 박진우도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데? 세상이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다 정치 때문이야. 다 정부 때문이야. 다 회사 때문이야. 그는 화를 냈습니다. 상사에게, 회사에게, 정부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피해자야. 두 사람, 똑같은 상황. 하지만 완전히 다른 태도. 그리고 그 태도가 그들의 다음 25년을 결정했습니다. 첫 6개월. 김현수는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IMF 시대, 채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면 내가 만들면 되지. 그는 퇴직금으로 작은 컴퓨터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1998년 인터넷이 막 시작되던 시기. 사람들은 컴퓨터가 필요했지만 비쌌습니다. 그는 중고 컴퓨터를 수리해서 저렴하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올 거야. 그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컴퓨터 수리 기술, 고객 서비스, 마케팅.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6개월 동안 박진우는 분노와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았지만 예전만큼 좋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 경력이면 더 받아야 하는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박봉을 주는 거야? 세상이 미쳤어. 다 IMF 때문이야. 그는 면접을 봤지만 자주 떨어졌습니다. 면접관들은 그의 태도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불만, 분노, 피해의식.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와서도 불평할 것 같은데. 결국 박진우는 예전 연봉의 70% 수준으로 재취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빅터 프랭클의 가르침. 김현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은 그의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가족, 자유, 재산, 존엄. 하지만 프랭클은 발견했습니다. 나치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할 자유. 같은 수용소, 같은 고통, 같은 상황. 어떤 사람들은 절망했고,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성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성을 지켰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프랭클은 썼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김현수는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IMF라는 그의 수용소에서 그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희망의 태도를, 성장의 태도를, 감사의 태도를. 나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있다. 3년 후, 2000년, 김현수의 작은 컴퓨터 수리점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원이 3명. 단순 수리를 넘어 홈페이지 제작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공부했습니다. 웹 디자인, 프로그래밍, 서버 관리. 이 변화 속에서 기회는 무엇인가?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수입이 적어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그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긍정성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객들은 그의 성실함을 신뢰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희망에 힘을 얻었습니다. 같은 시기, 박진우는 3번째 이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 상사가 무능해서 못 참겠어. 2번째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 이건 착취야. 3번째 회사 동료들이 비협조적이야. 그는 항상 문제를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회사가 문제, 상사가 문제, 동료가 문제, 시스템이 문제.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태도는 어떤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피해자의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선택의 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통제 소재 로커스 오브 컨트롤라고 부릅니다. 내적 통제 소재 내 인생은 내 선택의 결과다. 외적 통제 소재 내 인생은 외부 환경의 결과다. 김현수는 내적 통제 소재를 가졌습니다.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나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박진우는 외적 통제 소재를 가졌습니다. 내 인생이 이 모양인 건 다 외부 탓이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이 더 성공적입니다. 더 행복합니다. 더 건강합니다. 더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힘, 태도의 힘, 반응의 힘. 반대로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울증에 더 취약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피해의식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을 외부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태도의 선택 마이너스 구체적인 순간들. 어느 날 김현수의 가게에 큰 거래처 하나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월 수입의 30%를 차지하던 거래처. 그는 실망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 거래처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신호구나. 더 다양한 고객을 확보해야겠어. 그는 그 위기를 계기로 고객 다변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회사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주, 박진우도 회사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승진 탈락. 그는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나보다 못한 놈이 승진했어. 이건 불공평해. 정치질 때문이야. 그는 그날 저녁 술을 마시며 동료들에게 불평했습니다. 이 회사는 썩었어.
실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한 번도 자신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경험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두 사람 비슷한 실망. 하지만 완전히 다른 태도. 하나는 배움으로, 하나는 불평으로. 10년 후, 2007년, 김현수의 회사는 이제 중견 IT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 50명, 연 매출 100억. 작은 수리점에서 시작해 웹 솔루션 개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아요. 실패하면 배움으로 전환해요. 그는 자신의 태도를 회사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그의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도 잘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같은 해, 박진우는 6번째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나보다 못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세상은 불공평해. 그의 아내도 지쳐갔습니다. 당신은 항상 불평만 해. 그럼 뭐라도 바꿔봐. 난 바꿀 수 없어. 세상이 문제라고.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진짜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신경과학이 말하는 태도. 최근 뇌과학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실제로 뇌를 바꾼다는 것.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의 뇌는 전전두엽 피질이 더 활성화됩니다. 문제 해결, 창의성,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행복 동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더 적습니다. 신경 가소성이 더 높습니다.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 반대로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의 뇌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공포, 불안,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습니다. 신경 연결이 약화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즉, 태도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태도는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뇌를 만들고, 당신의 뇌가 당신의 행동을 만들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김현수는 긍정적 태도로 뇌를 훈련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기회를 찾을 것인가? 이 질문들이 그의 뇌를 재배선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 기회를 보도록, 장애물을 볼 때 배움을 보도록, 실패를 볼 때 성장을 보도록. 박진우는 부정적 태도로 뇌를 강화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오늘은 또 누가 나를 괴롭힐까? 오늘은 또 무엇이 잘못될까? 이 질문들이 그의 뇌를 재배선했습니다. 기회를 볼 때 위험을 보도록, 배움을 볼 때 고통을 보도록, 성장을 볼 때 고생을 보도록. 2020년 또 다른 위기. 2020년 COVID-19 세계가 멈췄습니다. 김현수의 회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거래처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출은 40% 감소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앙으로 볼 것인가, 전환의 기회로 볼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를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로 만듭시다. 회사는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화상회의 솔루션, 원격 협업 도구, 온라인 전환 컨설팅. 6개월 후 매출은 회복되었습니다. 1년 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김현수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을 대한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같은 시기, 박진우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회사는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평했습니다. 집에서 일하라니 이게 말이 돼? 회사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감시하려고 화상회의를 계속하잖아. 그는 재택근무를 감옥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산성은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63세, 7번째 실직. 세상이 미쳤어. 코로나 때문이야. 회사가 잘못됐어. 그는 여전히 자신 밖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태도를 바꾸는 법. 그래서 어떻게 태도를 바꿀 수 있나요? 당신은 모를지 모릅니다. 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첫째, 인식. 가장 먼저 자신의 태도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가? 하루를 마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둘째, 책임.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반응은 바꿀 수 있다. 책임 리스판서빌러티은 반응, 능력 리스판스 마이너스 어빌러티입니다. 셋째, 재구성. 상황을 다르게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문제가 나에게 주는 기회는 무엇인가? 이 어려움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 실패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넷째, 감사. 매일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으십시오. 감사는 뇌를 긍정적으로 재배선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하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다섯째, 질문. 자신에게 하는 질문을 바꾸십시오. 부정적 질문 대신 긍정적 질문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것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왜 안 돼?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 탓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섯째, 환경.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태도는 전염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당신도 불평하게 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과 있으면 당신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일곱째, 실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불평하지 않기. 오늘 하루만 감사하기. 오늘 하루만 해결책 찾기.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습관이 됩니다. 2022년, 25년 후. 2022년. 김현수는 67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제 업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하며 말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10%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0%는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해, 박진우는 67세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만에 차 있습니다. 내 인생은 불공평했어.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만약 IMF가 없었다면, 만약 회사가 나를 해고하지 않았다면, 만약 상사가 달랐다면, 그의 인생은 만약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으니까요. 두 사람, 25년 전 같은 상황.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 차이는 단 하나. 태도. 상황을 대하는 태도. 당신의 선택. 지금 당신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타인, 환경, 경제, 정치. 하지만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태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다음 10년, 20년, 30년을 결정합니다. 김현수처럼 살 것입니까?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아니면 박진우처럼 살 것입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인 건 다 환경 탓이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빅터 프랭클이 옳았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태도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보다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